이슈 정리 빠르게 갑니다. 스트존 변화, 공인구 반발력, 피치 클락 도입, 중계 화면의 구속이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거 수정이 될까? 이 부분도 롯데 김진욱, 김도규 펜스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유영찬, 최원태, 김혜순 선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단장 모임입니다. 실행이 열렸죠. 아시아 쿼터제는 소수 구단이 내년부터 바로 하자. 2025년. 근데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 구단이 안 돼. 준비 안 됐잖아. 2026년부터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셀캡 변화에 대한 논의, 진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리고 4일부터 대전에서 열려고 했던 KBO 윈터 미팅입니다. 이 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취소됐습니다. 1박 2일간 발전적인 프로야구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거든요. 4일 열려고 했던 야구인 골프대회도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심재학 단장하고 같은 조였는데 취소. 날씨가 아닌 요인으로 40년 넘게 치러졌던 이 야구인 골프대회가 갑자기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몇몇 팀 관계자들은 전날 이 포천에서 숙박하기도 했는데 ABS 스트존은 변화가 확정이 됐습니다. 스트존은 0.6%포인트 상하를 좀 다 낮춘다는 건데 위도 낮추고 아래도 낮추고 전체가 조금 내려가는 거죠. 원래 이 존 설정은 최근 2년간의 심판들의 판정 분포를 보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존을 설정을 했는데 메이저리그의 테스트 존보다 한국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현장에서 이 좌우보다는 위에 요 위쪽 있죠. 좌위쪽 또 오른쪽 위쪽. 네. 몸쪽 또 바깥쪽 이렇게 위쪽은 이건 거의 못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조금 낮춥니다. 상단만 낮추면 투수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하단도 같이 조금 낮춥니다. 대략 0.6% 정도라는 이야기는 1m 80 정도의 신장인 선수는 1cm 정도 요렇게 스트라이크 아주 미세합니다만 이 공 지름이 7.3에서 7.5c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 7분의 1 정도입니다. 공 반개 정도 낮추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건 변화가 너무 크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한 단장의 설명에 의하면 대략 올해 투수들이 던진 공 중에서 700개 정도가 볼에서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주 큰 변화는 아닙니다만 ABS에 대한 불만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공인구 반발력입니다. 반발 개수를 줄이는 것이 좀 쉽지 않아요. 올해 공인구 회사하고 KBO가 몇 차례 미팅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반발 개수를 조정하려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대작업. 일관성 유지도 쉽지도 않고 하지만 1년 만에 우리 리그에 홈런이 500개 이상 늘었어요. 실행위에서 외국 리그 공인구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일부 의견도 나왔지만 일부 의견에 그쳤고 뭔가 필요성 지적은 있었습니다. 이 공인구 반발 개수를 조금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KBO 차원의 인위적인 공인구 반발 개수 조정은 없습니다. 2019년에 한번 조정을 해봤는데 그때 변화폭이 너무 컸거든요. 일단 지금 타고 투자가 심각하다. 피치 클락은 내년에 도입을 합니다. 근데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 좀 유연하게 간다. 투수들에게 시간을 좀 더 준다. 투수판 이탈 제한도 도입하지 않고 주자 없을 때 20초, 있을 때 25초. 메이저리그는 주자 없을 때 15초, 있을 때 18초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가 시범 도입을 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느슨합니다. 약간 투수들의 부담은 좀 덜어줬다고 보이고 우리가 야구를 TV로 볼 때 TV 중계 구속이 조금 낮게 나옵니다. 구속이 낮아요. 현장의 야구장 전광판의 구속은 더 나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야구장 전광판 구속은 트랙맨 기반입니다. 이 레이더 기반이고 TV 중계는 ABS 근간인 PTS 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PTS 시스템의 구속을 TV에서 보여주는데 이건 광학 기반이거든요. 카메라 광학 기반. TV 중계 구속이 늘 평균적으로 보면 한 3km 정도 2에서 3km 많게는 좀 4km 정도 적게 나옵니다. 야구를 보는 팬들이 우리 리그의 수준이 낮다 이렇게 좀 여기고 투수들이 이 정도 공 아닌데 나 더 빠른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이렇게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하고 팬들이 또 조롱하기도 하고 KBO도 이를 알고 올해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논의를 했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논의만 하다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겠다. 보여줄 수 있다는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거 또 양치기 소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만 그럴 일 없을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수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등등 매월 나가는 요금 너무 부담되시죠? 그래서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했습니다.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같이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레탄 시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변경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 원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상담 시 야구부장 보시고 가입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웰세이브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드립니다. 기아 타이거즈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 재계약을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6일 심재학 단장이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을 갑니다. 거기서 미국 현지에서 에이전트 만납니다. 에이전트를 만날 때까지는 다른 발표가 나오지 않는데 소크라테스 선수 에이전트도 만날 거고 다른 선수들 관계자들 조금 만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교체에 대한 부담이 사실 좀 있어요. 새로 타자를 데려오면 새 외국인 타자가 소크라테스 선수하고 비교가 딱 될 겁니다. 올해 성적이 3할 1푼에 26홈런 97타점인데 클래식 스탯 좋죠. 근데 타격 세부 지표로 들어가 보면 좀 우려할 만한 지점이 좀 있죠. 타구 스피드라든지 찬스에서 좀 아쉬움 등등등. 그래서 기아가 고민을 한 거고 시즌 중에도 사실 교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5월 6월 참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그 고민 중에 그냥 선수가 쫙 살아나죠. 그대로 갔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그건 내년은 과연 또 어떻게 될까? 지금 타 후보군과 계속 내부 논의를 하고는 있어요. 옵션 포함해서 올해 연봉이 120만 달러입니다.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연봉을 좀 더 높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고민이 되겠죠. 외국인 타자는 적응 여부가 투수보다 더 점치기 좀 어렵습니다. 타자가 적응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아가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1주 전, 2주 전보다는 뭔가 약간 좀 그때는 교체 쪽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좀 더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약간 조금씩 변합니다. 그럼 재계약도 가능성이 좀 있나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요 변화되는 내용들은 현상이 그러니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라도 선수 삼성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죠.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타팀 이적이나 새 외국인 선수가 올 때는 다 그죠? 타팀으로 이적하거나 새 외국인 선수 데려오거나 100만 달러가 연봉 상한입니다. 근데 KBO 리그가 외국인 선수하고 관리가 아주 대우해주고 생활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오면 무조건 주전이고 또 투수는 선발이고 그죠? 타자는 적어도 상위 타선이니까 대우가 구단마다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서울팀, 수도권팀이 좀 유리한 게 사실인데 키움 경우를 또 말씀드리고 제가 두산 경우 말씀드리겠지만 구단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키움은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권, 선수하고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 제공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서울 목동에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에 있었는데 최근에 신도림 아파트로 좀 옮겼다 그래요. 가전제품 가구 당연히 있죠. 가족들이 한국에 오면 선수 대신해서 공항 픽업하고 그리고 또 통역도 지원을 좀 합니다. 두산은 이 서울 강남에 아주 고급 5승급 주거용 호텔 아파트를 제공을 해요. 이 30평형대인데 아주 고급입니다. 두산이 외국인 선수한테 이 숙소 컨디션을 좀 어필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데 선수들 숙소 제공해. 외국인 선수들 만족도가 엄청나다 그래요. 주위에 코엑스 특급 호텔 쫙 많습니다. 선수들 가족들의 생활 만족도도 크고 아무튼 서울 수도권을 외국인 선수들이 선호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결혼한 유부남들은 확실히 서울이나 수도권을 좀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후라도 선수는 좀 삼성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쪽도 다 외국 팀하고도 협상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롯데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김준욱 선수 상무 입대 연기를 하느냐 마느냐 팬들께서 질문 많은데 결국 지난주에 상무 입대를 연기를 하겠다. 팔꿈치 인대 부분 손상, 부상이 크진 않지만 있다. 2개월 정도 휴식 재활 필요하다는데 내년 스프링 캠프 합류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합류할 것 같아요. 부상이 심하지는 않고 그리고 상무 입대를 한번 하려다가 연기하면 이거 불이익 없는가? 그런 거는 없다 그래요. 최근에 상무 입대는 규정이 정해져 있고 정성 평가보다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정량 평가, 성적 요게 위주고 김진욱 선수가 활약을 하면 상무 입대뿐만 아니라 향후 입대뿐만 아니라 자원이 좀 부족한 리그 현실을 보면 국가대표 선발 가능성도 좀 있죠. 다음 아시안 게임은 2026년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인데 여러 옵션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것도 좀 가만히
됐겠죠. 선수도 고민을 했고 뭐 구단도 고민을 했을 거고 롯데 구단은 뭐 이 선수들 군에 보내는 거 이것도 군테크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데 구단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하여튼 선수의 결정을 최우선시 한다는 입장이었고 우선시 했습니다. 내년 롯데 마운드에서는 이제 확실한 좀 롤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죠. 김도규 선수 음주운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또 나왔죠. 근데 이상하지도 않아요. 제가 실망을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 말아 해도 하잖아요. 뭐 아무리 징계를 강하게 줘도 음주운전이 또 나왔고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몇만 원을 아끼려 들면 안 된다. 그리고 선수들이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것은 뭔가 뭐 본인들을 뭐 알아볼 거라는 그런 착각 때문인 것 같은데 사복이 보면 잘 모릅니다. 물론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밤에 그렇게 많이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냥 카카오 대리, 우버, 티맵 요 앱 깔고 대리 부르는 걸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있잖아요. 대리운전 번호 앞뒤가 똑같은 그런 번호로 전화를 해도 됩니다. 롯데 김도규 선수가 11월 11일 날에 저녁을 먹으면서 본인 말로는 이제 반주를 좀 했다. 근데 이 뭐 밥에 술을 곁들이는 게 아니고 술에 식사가 될 안주를 뭐 곁들인 거 아닌가? 뭐 저는 뭐 그 표현은 뭐 구단 운영팀으로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하고 12일 오전에 KBO에 구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구단이. 뭐 선수는 당연히 뭐 그 순간에 기가 조치되고 일주일 후에 경찰서에 와서 좀 조사를 받았죠. KBO도 사건 상황을 인지를 했으니까 경찰 조사 끝나고 구단에서 하여튼 서면 보고를 하라 해서 지난달 22일 서면 신고가 들어갑니다. 뭐 음주운전 KBO에 약간 양형이 정해져 있어요. 처음이고 면허 정지면 70경기입니다. 김도규 선수는 추가 징계는 없을 것 같아요. 이중 징계 하지 말라고 KBO가 한 2년 전에 지침을 좀 내렸죠. 뭐 추가 징계를 하는 구단도 있었습니다. 뭐 안 하는 구단도 있는데 이 추가 징계는 그냥 방출하는 경우죠. 방출. 뭐 100경기 뭐 징계 나왔는데 거기에 뭐 10경기를 더하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뭐 현재는 그런데 앞서 롯데가 배영빈 선수는 음주운전인데 방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수가 적발 사실을 좀 숨겼어요. 김도규 선수는 자진 신고했고 이거 참작을 좀 하고 또 뭐 음주운전도 경중이 조금 있죠. 하여튼 배영민 선수는 면허 취소, 김도규 선수는 면허 정지. 뭐 술 먹은 건 양차인데 실정법 위반은 물론 같습니다. 뭐 절대 있어서 안 되는 일이고 선수가 술을 먹고 구단이 뭐 사과하고 이게 행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뭐 롯데가 교육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 몰라서 교육시키나요? 알잖아요. 입 아픕니다. 입이 아픕니다. 롯데 펜스 얘기를 좀 해보면 롯데 사직구장 펜스를 낮춥니다. 성민규 단장이 한 3년 전에 펜스를 높였어요. 우리 투수들 좀 편하게 해주겠다. 6m에서 그 당시 4.8m에서 6m로 옮겼는데 이제 6m에서 4.8m 예전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프런트에서 먼저 김태형 감독한테 좀 물었습니다. 펜스 낮추는 거 어떻느냐. 운영팀에서 데이터를 뽑아보고 판단하고 김태형 감독한테 좀 물은 거죠. 김태형 감독도 좋다 했고. 근데 김태형 감독 지난해 왔을 때 부임했을 때 펜스 높이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생각을 바꾼 건데 손호영 선수 트레이드 돼 와서 잘했죠. 윤동희 선수, 나승엽, 고승민, 또 전준우 선수, 레이스 선수까지 유독 롯데의 중장거리 타자들이 많아요. 뭐 25홈런 이상은 뭐 아니더라도 뭐 10개 두 자릿수죠. 또 팬들이 항의가 좀 많았습니다. 외야에 앉으면 이거 펜스가 높아가지고 시야를 가리더라.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도 좀 있고 성적도 고려를 좀 했죠. 타자들 보니까 성향 보니까 우리는 좀 낮추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공사가 그렇게 심각한 공사 아닙니다. 큰 공사 아닙니다. 그물 철망 다 걷어내고 다시 안전 펜스 설치하는데 2주면 충분합니다. 투수 야수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롯데는 결정 잘했다고 봅니다. 롯데 투수들 보면 상대 타자들 타구가 철망 맞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엄청 좋아하는 모습을 거의 뭐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큰 타구 맞았을 때 기분이 안 좋아요. 열 받았어요. 그다음 뭐 그 상태에서 뭐 홈런 될 게 2루타 됐구나. 그래도 뭐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2루타 맞았는데 다음 타자 또 상대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타자들은 또 이렇게 홈런인 줄 알았는데 펜스 맞고 나오면 그냥 뭐 1루나 2루 뭐 많이 못 가면 1루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루 정도에 보면 아쉬워하죠. 요만큼. 하여튼 뭐 다음 타자의 공격 기회가 이어지지만은 홈런하고 2루타는 이거 완전 기분이 다릅니다. 유영찬 선수 얘기를 좀 하면 아쉽죠. 팔꿈치 미세골절 판정. 그러면서 미세골절하면서 그러니까 팔꿈치 뼈 조각까지 그냥 이참에 좀 수술을 좀 받자. 미세골절은 좀 고정해두고 딱 있으면 뼈가 좀 아물어야 되는 건데 프리미어 12 국가대표 차출 후에 팔꿈치가 좀 안 좋다. 통증 호소 체크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확인됐습니다.
수술 받았는데 의사 소견으로는 출혈이 발견이 됐다. 이 출혈 발견됐다는 것은 이건 최근에 부상 부위가 약간 찢어졌다. 그래서 출혈이 보인다. 이런 소견입니다. 최근이다 그러면 역시 국가대표 차출이죠. 프리미어 12. 특히 일본전에서 2와 3분의 2 이닝 37개의 공을 던졌는데 시즌 중에도 유영찬 선수가 2이닝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멀티 이닝은 좀 있었습니다. 1과 3분의 1이닝, 1과 3분의 2이닝, 2이닝도 한 두 번 정도. 근데 국대 경기는 전력 피칭하죠. 아무래도 이게 태극마크가 딱 있다 보면 막 없던 힘도 냅니다. 그것도 한일전 살살 던지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력 피칭. KBO 관계자가 최근에 이제 LG 구단에 참 미안하다, 좀 아쉽다, 안타깝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LG 쪽에서는 국가대표 활약하다가 다친 거니까 안타까운 상황이고 선수가 너무 속상하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대신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또 활약하다가 다친 거니까 국위 선양하려고 열심히 하다 다쳐서 좀 너무 안타깝지만 구단에서는 이제 유현찬 선수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 피로 골절은 회복 기간이 단정 짓는 것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유현찬 선수 쾌유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태 선수 얘기를 삼성 이종열 단장이 최원태 선수 관련해서 저한테 끝까지 간다 이 의미는 협상을 계속한다는 의미인데 그때 저는 이제 끝까지 가도 12월 초에는 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단독 입찰이니까 오히려 사실 협상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경쟁 입찰이면 빨리 해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웃돈을 줬어라도 바로 계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경쟁팀이 데려갈 수 있으니까. 단독 계약이 오히려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LG 차명석 단장은 앞서 우리 채널에 나와서 미아가 된다. 갈 데가 없다. 물론 최원태 그럴 일 없지만 하지만 미아가 된다. 갈 데가 없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선수 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 다시 협상을 할 여지가 있습니까? 하니까 좀 계속 웃어요. LG는 추가 협상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셀캡을 생각하면 4년 기준으로 지금 LG 셀캡이 대략 한 정확한 계약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조정을 하고 이러면 한 4년에 한 40억 원에서 한 50억 원 정도까지 활용할 여력은 있지만 삼성과의 협상이 최은태 선수의 협상이 여의치 않다고 가정해도 얼마를 책정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거 다 준다 이런 차원은 아닐 수 있고 하여튼 지금 LG는 협상보다는 삼성의 보상 선수 만약에 데려온다면 누굴 데려와야 되는 요거에 오히려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혜성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포스팅 신청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구단 공시. 김혜성 선수 장점이 수비 주력, 컨택 능력. 내야수인데 주력 컨택 능력. 장타력은 좀 아쉽기는 맞죠. 아쉬운 건 맞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더 큰 어필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이전시 설명이니까 립 서비스인 점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현지 언급도 생각보다 좀 긍정적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에이전시 CAA 요 오타니 소속사입니다. 글로벌 소속사기도 하고 김하성 선수가 4년에 2,800만 달러, 5년까지 가면 최대한 그때 3,900만 달러 계약을 했었는데 더 큰 계약 규모 언급도 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키움이 선수 보증비로 꽤 많이 이적료를 받았죠. 이정우 선수 260억 원 넘는 이적료, 김하성 선수 80억 원 정도. 김혜성 선수 계약이 이제 2,500만 달러, 미치면 500만 달러를 키움이 받고 2,500만 달러 넘어서 5천만 달러까지는 500만 달러에 2,500만 달러 초과금의 17.5%를 받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하여튼 키움은 내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올해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면서 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김혜선 선수가 간다 그러면 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이그, 카디네스 이 두 외인 타자를 쓰고 외국인 투수 로젠버그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아무튼 안우진 선수하고 두면 이 조합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로젠버그 선수를 선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안우진 선수가 내년에 바로 오는 건 아닙니다. 내년 9월 중순 저녁 후에 바로 내년에 던질 수 있을지 없을지 요건 또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중심 역할이 기대된다. 로젠버그 선수는 2026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데려온 투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우진 선수는 지금 팔꿈치 상태 괜찮고 개인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팀하고 훈련 스케줄 소통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